네. 그 증인께서는 당시 반포고등학교 교감 선생이셨고 정윤성 군의 학폭 기록을 삭제 당시에 심의위원장을 역임하셨죠? 네, 맞습니다. 좀 여러 가지 제보도 있고 또 분명히 증언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정윤성 부모 만난 적 있죠?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정윤성 군의 아버지가 정순신 씨인데 그 검사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에 2월 달에 2월에 하셨다? 예,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정윤성 군이 전화 왔을 때 말이죠. 반포고등학교에. 네. 그때 교감 선생님 면담하지 않나요? 저는 그 학생을 따로 면담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학을 왔을 때 제가 오기 이전에 전학을 왔습니다. 부임 이전에. 그러면 교감 선생님 역임하기 그러니까 이전에 네, 이전에 전학을 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버지를 만난 적도 어머니를 만난 적도 정윤성을 만난 적도 없었다. 그러시면 심의위원장 하실 때 네네. 정윤성 군이 학폭 8호 강제 처분을 받은 건 알고 계셨어요? 그 해당 학생이 네. 반법으로 전학을 왔을 때 네. 강제 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 된 계기는 3월 4일 날 민사고에서 그 생기부 정정에 관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네네. 저희가 그 이 학생이 반포로 전학을 왔을 좀 간단히 때 얘기해 주시죠. 네네. 강제 전학이라는 사실 이외에 학폭에 대한 정보, 구체적인 정보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셔서 이제 그 학폭 심의위원장이 되셨는데 그러면 이제 8호 처분 정도 기록만 알고 계셨잖아요. 강제 전학 처분입니다. 강제 전학 처분이 8호 아닙니까? 근데 담임 교사 상담에 따르면 학폭 기록 삭제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네. 장난을 학폭으로 몰고 갔다라는 전혀 반성 없는 정군의 그 증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포고는 자치 그 심의위원회에서 학폭 기록을 만장일치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장이시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 8호 처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심의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 내용은 언제쯤 하셨어요? 그 피해자의 뭐 문제, 가해 문제에 대한 내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전학을 왔을 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심의한 그 당일날, 네네네. 그 당일날 그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그 심의위원장님이랑 여러 심의위원님들은 그 정군에 대한 그 기록을 그때 처음 인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인지도 못하고 그 상황에서 인지를 하시고 학폭을 삭제를 했는데 그 학폭 삭제한 그 회의 시간이 한 몇 분 걸린 줄 아세요? 저희가 당시 심의한 건은 한 건이었고 네. 시간은 1시간 남짓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시 회의록은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전부가 아닌 발언 요지 기조로 충분하다라는 식 시행령 조항에 따라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거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 회의록은 이미 제출 전체 회의록. 전체 회의록이 바로 그건데요. 그럼 저희한테 다 제출되신 거예요? 네네. 아니 요약본이라는 거 아니에요? 좀 아까 좀 요약본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분량을 보면 1시간이 걸릴 수 없어요. 속기록을 보면. 이 당시 회의록은 네.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전부가 아닌 그러니까 전부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발언 요지 기조로 충분하다는 시행령 조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체 담당 기록을 작성을 주실 하신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라고요. 들은 게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시행령 조항에 따라서 회의를 작성했기 때문에 담당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럼 제가 전 추후에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할 거고요. 네네. 그 정군이 지금 반폭으로 전학을 왔어요. 인근에는 서울고 상문고도 많았는데 네네. 왜 반폭으로 전학 왔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에게 배정한 이유를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가까운 거주지 정군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반포고 근처에서 나왔어요. 결국은 민사고에서 반폭으로 와야지 어릴 적 친구들의 부모님들의 그 어떤 인적 네트워크 또 거기 당시 변호사 다 그 법조계 아닙니까? 학폭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반포고가 가장 환경이 좋은 학교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주 반포 하와주 교장 선생님
자, 우리 교장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장 선생님 성함이 고은정. 고은정 교장 선생님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여러 가지 사실을 좀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만장일치로 삭제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졸속 과정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삭제를 해줬는데 그 결과론으로 보면 만장일치로 이렇게 기록 삭제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학교장은 수용해서 결정을 마이크를 좀 합니다.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안 들리는데요. 심의위원회 그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학교장이 수용을 해서 결재를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게 매우 졸속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일단 그날 한 건 심의를 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때 교감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왜냐하면 이 그 학교 폭력 대책 법은 그대로 있지만 이 사안 처리 매뉴얼 그러니까 같은 졸속이라는 것들이 느낌을 안 드시냔 말입니다. 아닙니다. 매뉴얼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교감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저도 그 학폭 자치위원회 회로를 보면 완전 짜여 있는 각본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학부모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거 학폭 삭제해 주자 그랬더니 단 한 명의 이견 없이 그냥 다 변호사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선 기본적으로 했어야 될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그 누군가는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회의하기 직전에 그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2시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5분, 10분 그 자료를 보고 갑자기 한 명의 학부모가 이 가해자에 대해서 기록 삭제해 주자고 제안을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반대했어요? 다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네네. 일사천리로 통과시켰고 그 전체 회의가 몇 분이 되냐면 1시간까지. 네, 1분 추가. 네, 맞습니다. 예? 주로 통상적인 학폭 이 회의가 1시간이면 다 해결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게 전 이따 교육부 장관께도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도적인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데 이 사건을 개인정보란 이유 때문에 바로 회의 직전에 자료를 공개합니다. 위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 자체가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한 학생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가해자에 대해서 전부 기록을 삭제해줬다는 것은 어떤 변명을 해서라도 이거는 졸속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얘기는 저는 우리 국민들 앞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교감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미흡한 점을 이 청문회장에서 말해서 현장에서 이런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 학폭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얘기를 진술하셔야지. 바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 합니다. 당시에 네네. 지금 그 위원장으로 계셨던 네. 그 당시의 상황을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네. 2분 정도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네. 해당 학생이 반폭으로 전학을 왔을 때 강제 전학이라는 사실 이외에 당시 학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저희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 학교 간 학폭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학폭 예방법 등 법령에 의해 학폭 내용은 개인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알 수가 없고, 또한 해당 학교에 폭대의 비밀 엄수 조항에 속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저희 반폭으로서도 굉장히 고심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제가 그 마지막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장에서 강제 전학의 경우에 바로 이런 점이 보완이 돼야 될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네. 저희가 당시 학교에서 심의할 때는 당시 지침에 충실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2020년 1월 그 당시 지침에서 삭제의 근거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의 정도였습니다. 다른 특별한 규정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제8호 강제 전학에 대한
저희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5단계로 그때 심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심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회의록 앞에 이제 왜 그 장대한정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뒤져보고 또 검토를 해봐도 그 규정 외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2020년 1월 규정을 확인한 결과는 심의 기준으로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의 정도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심의 기준에 준거해서 그다음 조치로 우리가 가해 학생의 또 보호자의 특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학생을 살펴봤던 담임 선생님의 의견서를 무게감 있게 검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학폭 담당 선생님의 해당 학생 면담 보고를 우리가 거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4단계를 거치면서 심사숙고하고 또 고민하면서 저희가 최종 심의를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한 학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찬성 의견을 말씀하셨고 나머지 의원들도 동일한 의견으로 이견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시간 동안 논의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많은 점들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셨나요? 제가 지금 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우리 고은정 교장 선생님이 처음에 긴급 현안 질의 때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거듭 강조해서 전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교감 선생님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여질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학교도 아니고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일반 전학이 아니라 강제 전학을 당했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별로 생각 안 하셨나요? 교감 선생님.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리고 심의할 때 네네네. 어떤 종류의 학교 폭력이 있었는지를 그 자리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료가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네네. 여러 담임 얘기가는데 여러 담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나중에 다시 지시하겠습니다. 네. 네네. 장관님. 네. 지금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학교 폭력 기록을 삭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고 그날 안건이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중차대한 학교 폭력 기록 삭제를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도대체 얘가 어느 정도의 학교 폭력을 행했는지 실제로 반성을 했는지 화해는 이루어졌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